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미얀마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기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1일 사회자를 맡은 서울대교구 청소년국의 김도영 신부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자기 소개 간단하게 하시고 대화를 좀 나눠보면 좋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사람예술학계의 권태훈입니다. 저희는 2013년부터 미얀마 난민들이 한 40만 명 있는 태국 메소스에서 미얀마 아이들을 위해서 음악 학교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2013년도에 처음 갔을 때 거기에는 40만 명의 난민들이 메소시라는 태국의 프로빈스 안에 있었고요. 거기 한 서너 개의 UNHCR에서 운영하는 난민 캠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난민 아이들 보면서 이 난민촌이 생긴 지 한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해외 지원 그리고 비참한 생활을 하는 이 상황을 볼 때 어떻게 하면은 이 커뮤니티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그 많은 수많은 경제적 지원 또 세계의 후원이 있었지만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은 이 난민촌에 진정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지도자를 예술을 통해서 그러한 아이들을 이 난민촌의 리더로 키우게 되면 난민촌의 이 삶도 좀 더 낫게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예술 학교를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잉카잉 모택이라고 하고요. 여기 채널에 몇 번 나왔는데 한국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고 이번 미얀마 쿠데타 이후로 제한 미얀마 청년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미얀마 쪽에 지금은 한 7천만 원 이상 미얀마 국민들한테 후원을 많이 했고 앞으로도 연소 계속적으로 계속해서 후원을 할 거고 미얀마 청년연대 통해서 미얀마 쪽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고 지금 미얀마가 군부랑 맞서 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움을 NUG 미얀마 정부랑 또 손을 잡고 계속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운 선교회 대표 김기무대 목사입니다. 저희 선교회에서는 이 개신교 선교 단체고요. 한국 개신교회가 우리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장단기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진행하고 있는 선교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로 한국 개신교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태석 재단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고은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미얀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 재단에서 어떤 식의 지원이 가능할까 조금 모색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지금 참석을 했고요. 이태석 신부님께서 남수단에서 활동하셨던 어떤 그 모습 그리고 사랑과 이렇게 어떤 이렇게 헌신으로 계셨던 어떤 그 모습이 어떤 지금 현재 있는 사회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혹은 어떤 방식으로 그 마음이 전달될 수 있을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자리를 통해서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모색하고 열심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자기소개 시간이 됐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영화 울지마 톤주와 이 부활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영화 감독이라 하는데요. 저는 뭐 감독이라는 이름보다는 저는 저널리스트로서 이렇게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널리스트로서 어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태석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남수단이나 뭐 미얀마나 공통점은 어쨌든 그런 부당한 권력에 의한 그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재단이 이태석 지금 현재 남수단 주민들을 돕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또 미얀마 국민들에게 어떤 좀 도움을 드려서 희망을 갖도록 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좀 좋은 어떤 방향으로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며칠 전이 우리 5.18 민주항쟁 기념 41주년 되는 날이었는데요. 제가 광주에 가서 그 현장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 전남도청 앞에 그런 팻말이 이렇게 딱 붙여졌습니다. 미얀마와 광주는 하나다. 지금 올해 광주 민주항쟁 기념에서 가장 큰 화두가 미얀마를 외면하지 말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결코 무관심하지 않고 함께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데 사실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나의 작은 관심이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들이 많은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자세히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또 커피 판매 수익금을 또 이렇게 미얀마 그 군부 독재 반대하는 사람들 위해서 많이 기부하고 계셨다고 들었는데 예.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만달레이에 저희가 이제 꾸준히 해왔던 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달레이에 예술대학교를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펀드레이징을 위해서 미얀마 커피를 저희가 올 1월 달에 마침 수입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2월 1일에 그 현지에 저희를 돕던 통역하시는 분이 저희를 도와주던 뭐 프라임 미니스터나 만달레 시장이나 다 이제 가택연금 됐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연락이 오면서 제가 미얀마 쿠데타 소식을 그날 이제 처음 이제 2월 1일 날 오후 3시쯤 알게 됐었는데요. 원래 이제 학교 설립을 위해 그 하려던 커피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이제 오랫동안 만났던 많은 친구들이 이제 그 시위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지원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커피를 처음에는 뭐 한 1,000만 원 팔리면 잘 팔릴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사회자님 처음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정서를 공유하고 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서 지금 8,000만 이상 이제 커피가 팔린 상태고요. 이제 다 미얀마로 다 송금을 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예. 이제 미얀마 이제 그 상황을 보면은 저희 이제 만달레이 CDM 리더들하고 이제 저희 팀하고 2월 25일쯤에 이제 중회의를 해서 그쪽 현지 상황도 들어보지만 실제 이제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재정 지원이 일단 제일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재정 지원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 거리 현장에서 시위하는 MZ세대 중심의 시위. 근데 시위를 하다 보면은 시위 도구도 필요하고 뭐 마스크도 필요하고 하다못해 물, 식량, 그 다음에 쉘터, 그 다음에 누가 다쳤을 때 지금도 다 셧다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스몰 클리닉 센터 운영 이런 것들이 실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CDM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CDM은 시민 불복종 운동인데 이것은 군부의 행정 체계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파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파업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식량이 필요하죠. 이 식량을 시민들이 모아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계속 파업을 해. 군부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렇지만 너희들 식량은 우리가 해주겠다. 성인 1인당 한 달 식량이 5만 짝. 우리 또한 4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서 주는 게 이제 CDM 운동. 두 번째 그게 CDM 운동이고요. 지금 이제 운동의 흐름이 그거를 넘어서서 지금은 대표 의회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그 시위는 MZ세대의 젊은 세대 중심으로 해줬고, 그다음에 CDM 운동은 쿠데타가 있기 전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럼 각 지역별로 시민들이 코로나를 대응한 조직들이 다 있었어요. 이게 하나의 일관된 조직이 아니고 양군에는 양군 코로나 대응,
만달레이는 만달레이, 이 조직들이 CDM 운동으로 전환을 조직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CDM 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 NLD 분들이 많이 잡혀갔지만 잡혀가지 않은 17명의 NLD 중심으로 해서 대표 의회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CRPH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지난 4월 16일에 NUG라고 내셔널 유니티 거버먼트라고 해서 민족 통합 정부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의 운영 자금이 지금 필요할 때인 것 같고요. 이 NLD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활동하기 어려우니까 주로 뉴욕 사무소가 있고 영국에 사람이 있고 인도에 있으면서 아마 네트워크 형태로 돼 있어서 아마 그래도 이게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아마 여기 중심으로 힘을 모아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로 재정 지원이 좀 운영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커피 주문해서 네. 마셨는데 아주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아주 포장지가 모자랄 만큼 많이 팔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마 많은 시민분들께서 아마 이 루트를 아시고 많이 구입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8,000명이 주문해 주셨고요. 네. 8천만 원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 커피 원산지는 어때요? 커피는 이제 미얀마가 커피 벨트함이 있습니다. 남이 25도, 북이 25도 있는데 영국 식민지 이후부터 이제 커피 제과가 있었는데 커피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 밸런스가 아주 좋고요. 미얀마에서 미얀마 커피입니다. 커피. 네. 미얀마 커피를 지금 주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한 3톤을 수입해 왔었는데 지금 한 2톤은 다 팔렸고요. 1톤 정도가 남아 있어서 이거는 그 커피를 구입하신 분들은 이 금액을 그냥 전액 다 미얀마로 보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렇게 내전 중인데 그 커피 원료들이 들어와요? 저는 이제 쿠데타 전에 1월 달에 들여왔던 거죠. 지금은 못 들여요. 1월 달에 우리 사람예술학교에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들여왔던 커피를 미얀마 평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 분량이 많이 안 넘었겠어요? 지금 이제 거의 1톤 좀. 구독자 커피 좋아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빨리 하셔야 돼요. 네, 빨리 미얀마를 돕기 위해서 커피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근데 같아요. 저는 이제 우리 이쪽에서 이제 운동하잖아요. 네. 그 단체가 정확히 어떤 단체예요? 사실은 지금 한국에 단체가 엄청 많아요. 저희가 지금 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하는 단톡방도 있는데 거기 보면은 한 22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 단체도 하나이고 저희는 뭐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만들었던 게 아니고 쿠데타 이후에 이렇게 한국에서도 시위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뭐 코로나 때문에라든지 상황이 안 좋아서 누가 먼저 모일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아무도 안 하면은 내가 먼저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들 이렇게 일어났나 봐요. 그중에 저도 제가 인플루언서다 보니까 그 페이스북 통해서 그날 어디서 이렇게 모이고 싶으니 오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락해라 이래가지고 그때 연락해온 사람들이 한 50명이 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계속 하면서 이렇게 단체가 생긴 거였어요. 그래서 그 단체가 생기고 나서 그 대전 서울에 많이 모일 수 없다 보니까 대전역 앞에서 많이 모이고 그러기도 했고 좀 운 좋게 그 국회에 가서 김영우 의원님 만났다가 홍순환 신부님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처음에 저희 단체 내에서 사람들이 10만 원, 20만 원씩 이렇게 모금을 해서 그때 당시는 미얀마가 이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CDM 운동 하시는 분들한테 먼저 도움을 드려야 되니까 일단은 모금을 시작했고 한 300만 원, 5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신부님 통해서 또 다른 신부님 이렇게 통해서 그 황창렬 신부님의 유튜브 채널 들어가니까 거기서 한국 분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그 미얀마 쪽에 지금만큼 많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 이렇게 들어갔던 후원금을 저희가 그 단체 내에서 그 현장에 아까 말씀하셨던 현장에 시위하는 사람 그리고 CDM 운동하는 사람 그리고 지금은
더 생긴 게 뭐냐면은 그 PDF, PDF 디펜스 포스, 티베트 디펜스 포스랑 그리고 난민 지금 그 집 버리고 도망쳐온 사람들 난민들이랑 또 NUG 이렇게 5개를 나눠서 저희가 후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현장이랑 CDM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지금 44만 팔로워가 있으니까 거기로 문의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 미얀마 유서 그 제한미얀마 청년연대 페이스북으로 연결해서 거기서 팀원들이 관리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CDM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거 맞는지 신분증이라든지 아니면 직원 그런 증빙 자료라든지 CDM에 참여하면은 거기서 그런 리커멘테이션 레터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이 사람이 진짜 맞다 그러면은 단체에서 이렇게 또 회의를 해가지고 계속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NUG는 저희 팀에도 NUG 관계자분들이랑 연결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NUG 정부랑 일주일에 한 번이든 2주에 한 번이든 그 각 부서마다 이렇게 인터넷 화상으로 미팅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국방부 장관이 또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학생들이 저희 페이지로 통해서 학생들이 물어보는 거라든지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를 대신 NUG 정부에 물어보면서 이렇게 다 정부랑 사람들랑 연결시켜주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정부 사람들도 미얀마 NUG 정부도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사무를 보낸 것 자체를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사무실 설립하는 것, 임시 사무실 설립하는 거에 필요한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 단체에서 한국 분들이 많이 이렇게 후원을 해줘가지고 거기로 또 후원도 하고 그리고 지금 PDF 같은 경우에는 진짜 TNU 예전에는 방금 그런 민주 세력들과 계속 미팅하면서 요즘에 정말 필요한다. 지금은 무기가 곧 시작할 거니까 건물 건설해야 되고 애들이 지금 잘 곳도 없고 한쪽에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식량이라든지 그런 거 직접 연락을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우리가 한국 분들한테 이렇게 후원 받은 거를 5,000원, 7,000원 한꺼번에 CRPH에 넘겨버리면은 거기서도 지금 다들 도망다니고 운영할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렇게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없어서 저희 팀에서 지금 멤버가 30명 이상 있는데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나눠서 분야를 나눠서 맡아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큰 건 아니지만 작은 건데도 되게 손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페이지에는 CDM과 나도 어렵다 도와달라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 있어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고. 두 가지만 좀 궁금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국에서 네. 이렇게 도와주는 것들이 그 현지 사람들한테 전달이 돼요? 네. 그 현지 사람들 반응이 뭐예요? 현지 사람들이 CDM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보내주면은 거기서 받았다는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보내줘요. 정부도 NUG에서 받았다는 그런 서류 이런 거 보내주면은 저희 그런 거 다 리스트 만들어서 근데 CDM 도와주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고마워해요. 만약에 우리가 한 명당 10만 원씩 후원을 해주면은 우리는 한 명당 5만 원이면 될 것 같다.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또 도와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도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내가 묻고 싶은 거는 네. 여기서 한국 사람들이 도와주는 게 그 민주화 운동을 하는데 왜 중요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도와주는 게 왜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도와주는 것이 왜 그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지. 지금 미얀마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조그마한 도움도 엄청 고마운 건데 왜냐면은 우리가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조그만
돈이 아니더라도 힘내요. 우리는 미얀마 사람들이랑 같이 함께해요. 우리 같이 연대 이렇게 말만 해도 엄청 감사해요. 왜냐면은 지금 국제사회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고 우리만 싸우고 있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랑 같이 하고 있다. 우리를 뒤에서 도와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그 힘이 되어가고 있을까. 그게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지금 페이스북을 한다고 그랬죠. 그럼 얼굴이 드러나죠. 네. 그럼 고향에 부모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그럼 만약에 미얀마 정부에서 본인 얼굴을 보고 부모님한테 가서 어떤 위협을 한다든지 이런 걱정은 안 돼요? 걱정하죠. 그럼 제가 가야죠. 아니, 걱정이 되죠? 네? 근데 걱정이 되는데 이 일을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그 시간을 후손들이 똑같이 살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할 거예요? 전 민주화 될 때까지. 전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아버지는 많이 보고 싶죠? 네? 네. 지금 연락은 전혀 못 하고 있는 거죠? 연락은 하고 있어요. 연락은 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딸이 이런 걸 하는데. 아빠는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엄마는 뭐 적당히 하고. 자, 다 올라왔습니다. 또 부모님 또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니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쭤봤냐면 사실 이제 전쟁터를 가보면은 다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도망가고 계속 포탄은 떨어지고 숨을 데도 없고 그럴 때 이제 그 외국인들이 딱 들어와서 이렇게 옆에 딱 있어주면은 막 사람들의 얼굴이 쫙쫙 변해. 의지하는 거 의지. 내 옆에 누가 있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미얀마에 있는 국민들 지금 막 도망을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뭐 극한 생각을 하고 도망을 당해도 인간은 똑같은 것 같아. 뭔가 두렵고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그랬을 때 뭐 지금 소위 해서 쿠데타 세력은 막 무지막지하게 막 공격을 해 들어오고 거기서 이제 기댈 때는 이제 외부에서 그래도 미얀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이 한마디가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이제 아주 요만한 뭐랄까 물에 빠진 사람들한테 잡는 동화줄.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미얀마를 도와야 되나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원래의 생활을 돌아갈 수 있게끔 용기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사실 그거 좀 듣고 싶어서 왔어요. 왜냐면은 전쟁터는 미얀마고 팔레스타인이고 다 똑같아.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표현이 도움을 얘기한 거는 내가 미얀마 사람들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이 도움이라는 것은 정말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도와서 미얀마가 좋은 방향으로 좀 해결이 되면은 우리 자신도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따뜻하고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를 도와야 된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 그쪽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막 그 편지라도 쓰고 그러니까 계속 뭔가 한국에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다는 게 전달이 안 되면 절망해요. 거기서 그렇잖아요. 엄청난 무기를 갖고 공격이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막겠어? 그러니까 돈도 돈이지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카렌 반군이 왜 지금 드러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동안 굉장히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 수십 년의 핍박을 당해오면서도 버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미얀마 정부하고 싸워서도 대등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개인적으로는
그 미얀마 취재를 몇 번 해보긴 해봤지만 잘은 모르지만 좀 이제 거기도 그렇게 카렌 방문처럼 이렇게 아주 민족 간의 갈등이 없이 하나로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여기 내가 그 SNS가 다 차단됐다, 등급에서 다 차단시켰다 그러는데 한국에서 이제 페이스북에 미얀마 지지하는 거 올리거나 그러는 게 미얀마로 전송이 돼요? 전달이 돼요? 네, 지금은 인터넷이 조금 풀렸어요. 조금 풀려서 다들 몇 달 전보다는 많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뭐 올리면은 또 진짜로 뭐 큰 내용 이슈 같은 경우에는 또 미얀마 사람 한국어 잘하는 미얀마 사람들 번역을 해서 또 다시 올리고 그러니까 미얀마 사람들이 되게 쉽게 볼 수 있고 정말 한국이 정말 좋은 이웃이다, 좋은 앞으로는 그 은혜를 갚아야 되는 나라 중 하나다 이러면서 되게 엄청 호감도가 엄청 높아지고 있어요. 되게 엄청 의지도 되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고 특히 NUG 정부에서도 미얀마 NUG 정부 우리 아까 말씀하셨는데 민족통합정부라고 지금 저희 단체 한국에 있는 미얀마 사람들 단체들도 그거에 대해서 의논을 했어요. 국민통합정부냐 민족통합정부냐. 근데 민족을 쓰는 게 맞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국민을 쓰는 게 맞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냥 그 국회에 가서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그냥 미얀마 NUG 정부라고 정식으로 그렇게 부르기로 했고 그래서 미얀마 NUG 정부도 다른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 더 의지하고 있어요. 한국이 진짜 미얀마 사태에 정부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그 국민들도 다 관심을 가지고 힘을 주니까 정부 자체도 한국에 의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한국 말고 다른 나라에서도 미얀마에 관심 갖는 나라들이 있어요? 한국 말고 다른 나라는 지금 되게 잠잠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 전에는 뭐 유엔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계속 미얀마에 대한 뭐 입장 내놓고 뭐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한국이 계속 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조금 잠잠하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그 5.18 정신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죠. 그걸 당해봤기 때문에 예. 그걸 이제 그 전쟁터를 가보면 금방 이해를 하잖아요. 우리 5.18 때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미얀마를 이해하는 데 깊은 게 아닌가. 그렇죠. 미얀마를 이제 돕는 일이 나라를 떠나고 인종을 떠나서 또 종교를 떠나서 다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정말 아픔받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이렇게 그 우선시대에서 이제 돕는 건데 우리 현주교계에서는 어쨌건 뭐 교황님께서도 이제 미얀마를 돕는 것, 미얀마의 폭력에 대해서 강하게 규탄을 하셨고 그런 말씀하셨고 우리 서울대교구도 염수정 추인께서도 미얀마 돕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 개신교계에서 지금 미얀마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뭐 종교를 떠나서 다 같이 아픔을 겪고 있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니까 그 부분 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뭐 개신교를 대표하진 않지만 저희 선교 단체에서 난민 돕는 일을 해왔었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얀마 이제 국경지대에 있는 이제 태국하고 거기 있는 카렌 난민분들이 한국에 많이 와 계세요. 그래서 거기를 돕고 계신 킨 미니스트리라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서예포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카렌족 미얀마 분이시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그 카렌이 뭐 독립운동을 하려고 그랬고 이제 그런 맥락은 이제 차치하서라도 지금 현재 이제 쿠데타가 발생했고 많은 사람들이 국경지대에서 특히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 너무나 많은 희생과 학살 수준의 지금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현지에 네트워크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개신교계 한국교회가 이 미얀마 난민분들을 이 시대의 강도 만난 자가 아니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포지션으로 이분들과 함께하는 게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액션을 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국제적 상황에 5.18도 있고 민주안정도 있고 또 이런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저희 선교회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계신 카렌 이 난민 사역을 해오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분이 거의 15년을 해오셔서 현지의 네트워크가 있으세요. 일단 쿠데타 발생하자마자 모든 지금 가는 길이 다 차단이 됐기 때문에 우편서부터 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태국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전달을 하고 있어서 이제 물자 지원이나 그런 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신교계도 이 개신교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뭐 NCCK서부터 뭐 여러 단체들이 이번에 미얀마 군부 쿠데타 상황을 상당히 우리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이제 받아들이고 인지하셔서 일단 추위 초반에는 이제 어떤 상황인지 추이를 좀 지켜보다가 이거는 군부가 부당하게 자국민을 학살하고 그리고 부당한 권력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그런 폭력행위다라는 걸 이제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이제 각계에서 다들 이렇게 십시일반 힘을 모아서 물자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그 도움의 손길을 저희가 연결을 해드리려고 개신교계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근데 현실적인 이제 문제에서 좀 너무나 안타까운 게 사실상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미얀마 군부와 커넥션이 있는 상태에서 국제사회에서 유엔이 움직이질 않잖아요. 어쨌든 그 두 국가 때문에 물론 이제 또 미국도 팔레스타인이나 이제 그런 쪽에서 그 사람들도 자기네들 자국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움직이는 게 있죠. 근데 이 상태로 지속되면은 내전이 불보듯 뻔한데 이제 그 내전이 발생하게 되면 이후에 또 수많은 그 무고한 시민들이 생명을 잃게 될 텐데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희 개신교계에서는 이거는 너무나 마귀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그야말로 만모니즘에 근간해서 돈 때문에 자국의 뭐 외교적인 표현으로 자국이익이라고 하지 뭐 까놓고 말하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의 이해관계 얽혀 있는 그 자본 논리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신교뿐만 아니라 아까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단순히 민주화 그 이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면서까지 자신들의 부당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이 군부의 악마적인 행태를 규탄하고 함께 연대해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개신교계에서도 아까 이제 그 20여 개 이상의 자국에 있는 이 한국 내에 있는 미얀마 분들이 연대를 형성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저희 개신교계에서도 여러 이 개신교 단체들이 또 각 교회마다 그렇게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현지에 이제 있는 분들한테 실질적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좀 여러 루트를 저희가 찾아서 무심 양면으로 좀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좀 하고 좀 SNS에 알렸더니 그 미얀마 분들한테 패친 신청이 너무 정말 많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미얀마 분들인 걸 어떻게 하냐면 동방신기 아니라 그 가수 누구죠? 제가 갑자기 엑소? 예, 그 엑소부터 해서 그분들 매니아 분들이 상당히 그 표시 많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한국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좀 미얀마 성함이 되게 생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인 이름은 아닌데 우리 한국 가수들 사진이 있고 또 장기화 될수록 저희 개신교계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예, 거시적으로 보면 내전으로 갈 것이고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되게 고립되고 힘들 거고 분명히 또 내전 발생하면 여기 또 이제 뭐 이해관계 따라 무기 팔아먹고 이제 나쁜 놈들도 나올 텐데 지속적인 끊임없는 관심으로 함께 연대해 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예, 개신교계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뭐 종교계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 여러 곳에서 관심을 갖는 것이 지금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 이게 지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 이제 저희 과제인 것 같아요. 순간에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미얀마 민주주의 얻는 그날까지
계속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구 감독님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5.18 민주항쟁에서 그 외국 기자들이 이렇게 한국 특파원들이 그 참상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알렸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공개됐는데 지금 그 외국 기자들이 미얀마에 들어가서 만약에 뭐 그런 미얀마 사태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취재를 할 수 있는지, 뭐 종군 기자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 만약에 그런 기자가 있다면 그게 뭐 미얀마 정부로부터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니요, 있는지. 그 해코지보다도요. 요새 보니까 없어요. 네. 미얀마 들어갈 수 아니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항상 분쟁 지역은 기본이 뭐냐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위험하니까. 네. 그리고 거기는 어떤 그 세력이 집권 세력이 와서 찍으라고 하겠어요. 그 대개 보면 몰래 들어가요. 몰래.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거기를 들어가지가 않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참 부끄럽기도 하고 한 거는 뭐냐면은 이 미얀마에 나오는 이야기가 왜 시내에서 나온 얘기를 갖고 자꾸만 한국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왜 한국이 미얀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가? 이것은 5.18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저 사태가 어떤 사태고 지금 거기 있는 그 미얀마 국민들이 가 필요한 게 뭔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이걸 외신은 보면 뭐냐면 전쟁이에요. 그냥 포탄 쏘면 죽고 도망가고 악랄하게 죽였고 이 기사만 있지. 그 무슨 들어가서 보고 얘기를 전달을 해야 사람들이 더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왜 이분한테 내가 그걸 질문을 했냐면은 미얀마 얘기를 하는데 미얀마를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해야지. 3자가 뉴스를 보고 판단을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보가 잘못 왜곡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믿는 사람, 보는 사람들이 신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를 가서 왜 도와줘야 되는지 당위성이 약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미얀마 그 카렌 방문 취재할 때 거의 월경을 했어요. 월경을 하다가 쭉 취재하다가 웬 트럭 소리가 나가지고 갑자기 이제 미얀마군이 순찰을 도는 거예요. 국경에서. 그래가지고 그냥 그 계곡으로 그냥 촬영팀이 쫙 엎드렸다가 숨었다가 다시 이제 지나간 다음에 오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방문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그 진실을 알려고 하는 어떤 이런 정신. 저는 이게 좀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네, 안타깝고. 우리나라는 5.18이라는 특수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미얀마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외국의 눈에서 봤을 때는 미얀마는 그저 내전 뭐 이렇게 내전이잖아요, 그냥. 근데 우리는 그런 아픔이, 그리고 또 이게 우리는 그 일본의 어떤 식민지 생활을 해봤잖아요. 그리고 또 그 소위 얘기해서 군부 정권에서 우리는 많이 싸워봤잖아요. 해봤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실종되고 죽어가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계속 진실이라는 게 막 하나씩 툭툭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고 뭐가 틀린지를 이제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보면은 그 현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우리 기자가 들어가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저 기자가 현장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 진짜구나. 그걸 아는데 기자 얼굴은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그림만 그냥 몰래 찍은 그림만 막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취재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만약에 안 보여줄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자꾸만 그런 막 죽이고 군인들 가는 모습 있잖아요. 이것도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지루해져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장 지금 미얀마 그 언론 보도의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이 계속 그런 화면만 보다 보면 무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는 게 처음에는 충격인데 나중에는 죽는구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미얀마가 왜 지금 그 사람들이 저렇게 목숨을 걸고 싸우는지에 대한 이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관심에서 멀어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전문 기자들이 뛰어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현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뭐 가서 뭐 전쟁터 가서 무슨 취재를 해요. 가서 그냥 있는 거 보고서 막 찍어가지고 알리는 건데 그래도 그걸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 얘기 왜 우리 기자가 들어갔으니까 저 미얀마 문제는 우리 얘기가 될 수도 받아들이기도 하는 거고. 근데 지금은 완전히 외신 그림만 하다 보니까 이거는 남이 나라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저 태국에서 태국은 민주화 시위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툭하면 막 뭐 빨간옷 노란옷 싸우잖아요. 그럼 태국의 국민들이 지금 미얀마 사태를 보면은 그런 민주화를 겪었다면 좀 태국이 난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 군부가 집권을 했냐. 근데 지금 태국에서 뭐 도와주는 거 있어요? 사실은 지금 태국 정부는 지금 아니, 군사 정부라고 말을 국민들이. 하시죠. 국민들은 제가 지금 한국에 있는 태국 사람도 물어봤어요. 너네 나라도 지금 우리처럼 그런 쿠데타 상황이 있지 않느냐, 관심 없느냐. 저희 지금 미얀마처럼 관심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반반이래요. 지금 사태를 지지하는 사람 반, 지지하지 않는 사람 반반이니까 거기서는 되게 잔잔해요. 근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태국이 왜 중요하냐면은 미얀마하고 접경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제도 보도 나온 게 태국 국경에다가 포를 쏘잖아요. 난민들이 가 있으니까. 그래서 태국 군인들이 연막탄 쏜 거 아니야. 쏘지 말라고. 왜 우리 국경에다가 포를 쏘냐고. 그 무슨 얘기냐면 태국에서의 어떤 이런 움직임들이 우리하고 또 달라요. 거기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미얀마가 살아남으려면은 일단 여기에 어떤 마음을 어디에다 일단 말이에요. 주변 국가. 그런데 나는 이상한 게 왜 태국에서 시민들이 그때 대규모로 나가서 군부 정권에 대해서 퇴진하라고 얘기를 안 하는지. 근데 이런 부분들이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보는 이해관계가 다 틀리구나. 그래서 이제 아까 내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게 그 사람들한테 왜 중요하냐, 미얀마 사람들한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은 항상 절박한 사람은 그 배고플 때 뭘 줘야 사람들이 고마움을 하는 쉽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지금 저 사람들은 중위에 사느냐 문제인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럼 하다 보면 나중에는 굴복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싸움을 왜 하냐고. 이제 보세요. 지금 시간이 지금 아까 이름이 뭐라 그랬죠? 타인. 네, 지금 카인 양이 하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체념을 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슬슬 이제 하나씩 떨어져 나가게 되면 나중에 남는 사람만 딱 나오면 이제 여기는 아주 곤욕을 치르는 부분들. 근데 지금 이제 바깥에서 계속 뭐가 이렇게 도와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내부 사람들이 아직은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희망이에요, 희망. 우리가 도와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왜 거기다가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싸워서 이기겠다는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지. 여기서 뭐 돈 몇 푼 준다고 뭐 정권이 끄떡도 안 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미얀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정말 그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아주 뭐 저널리스트 입장에서 좀 많이 부끄러워요. 네, 정말 부끄러워요. 그 여기 요번에 최근에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이 딱 가자 지구에 공격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기자가 리포터를 하잖아요. 꽝 소리 나니까 기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뭐예요?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 기자가 그걸 왜 찍었겠어요? 포가 만약에 잘못 떨어져가지고 죽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옆인데. 그래도 이제 그런 그 상징적인 부분들을 이제 전 세계에 알리는 거죠. 이제 미얀마는 의외로 보면 제가 볼 때는 기자가 들어가서 현지에서 리포트 한다는 얘기는 나 들어보지 못해요. 보면 그 미얀마 현재 국민들이 몰래 이제 휴대폰이든 CCTV로 찍은 것들이 이제 외신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거지. 정말 기자들이 외신 기자들이 직접 들어가서 현장을 알리는 거는 거의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는데 어쨌든 목숨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예 내놓았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뭐 피해님과 보호해서 뭐 데리고 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근데 외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거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불법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이 본인한테 있는 거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고 미얀마 측에서는 만약에 들어오면은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 안전하게 다 해주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결심하기가. 그러면 현지 미얀마에 살고 있는 그 외국인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개신교 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또는 그 어떤 좋은 뜻에서 시민단체에서 뭐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실제로 미얀마를 위해서 도움을 줄 때는 그것도 목숨 걸고 하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